첫 번째 가보죠. 충격적입니다. 뉴진스의 최후 통첩입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어제 저녁 유튜브로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이브 그리고 방시혁 의장을 작심 비판했는데요. 먼저 그 내용 들어보시죠. 멤버들을 위한다, 멤버들을 배려한다, 뉴진스가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그냥 진짜 말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애초에 하이브 측에서 뉴진스 컴백 일주일 전에 홍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대표님 배임 기사를 내고 외부에 저희 뉴진스를 나쁘게 표현했던 행동부터가 과연 어디가 뉴진스를 위한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네요. 제발 더 이상은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저희 미니진 대표님을 그만 괴롭히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대표님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하이브가 그냥 비인간적인 회사로만 보여요. 저희가 이런 회사를 보고 뭘 배우겠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미니진 대표님께서 대표로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입니다. 저희의 의견이 잘 전달되었다면 방 회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방시혁 의장이 뉴진스를 홀대한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멤버들이 보신 것처럼 저렇게 대놓고 공론화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만 좀 괴롭혀라. 네, 어제 오후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유튜브 채널을 새로 만들어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뉴진스가 하고 싶은 말 이런 제목으로 올렸는데요. 약 30분 동안 실시간 시청자가 6만 명에 달했지만 방송 직후에 이 계정과 영상은 삭제가 됐습니다. 멤버들은 먼저 하이브가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한 걸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당시 미니진 대표는 이사회에서 사임이 됐었는데요. 멤버들이 민 전 대표를 위해서 전면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뉴진스는 해임 소식을 당일 기사를 통해서 알았고 갑작스러워 너무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방적인 통보에 우리를 하나도 존중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이브가 지금 일하는 방식은 정직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제발 더는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토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니진 전 대표를 복귀시키고 방시혁 회장과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미니진 대표 복귀시켜라. 2주의 시간을 주겠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건 뉴진스가 하이브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일단 뉴진스 멤버 중 하나도 한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팀원들, 다른 팀 사람들하고 또 매니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 인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나오는데 그 매니저가 쟤네 무시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걸 이제 신임 대표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건 뭐 너무 늦었고 증거도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진스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뉴진스 팬 한 사람은 또 이걸 국민신문을 통해서 이 수사 의뢰를 했다 고용노동부에. 아, 수사 의뢰요? 이게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으로 그렇죠.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까지 논란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 차분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 좀 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누구냐, 넌?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 꺼진 가게에 홀로 서 있는 저 남성 주목하세요. 계산대에 있던 현금통을 슬쩍 들어 올리는데요. 그리고는 빛의 속도로 냅다 들고 주랭랑을 칩니다. 자, 뛰어가는 거 보세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인지 배를 쓱 문지르면서 가게로 다시 들어옵니다. 아이씨, 여기서 판 우유 먹고 배탈 났잖아. 에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거. 가게 문 닫고 싶어 하면서 아버지 뻘 사장님한테 주먹을 휙휙. 아유, 그러면은 저 손님 연락처라도 적어줘요. 아이, 됐어 이제 하면서 자, 막 지금 행패를 부립니다 지금. 자, 그때 손님이 들어오니까 나가서 얘기합시다. 나가서 얘기합시다 하면서 밖으로 나가죠. 자, 그러면서 저희 돈으로 어떻게 좀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수상함을 느낀 손님이 저쪽으로 다가가니까 그제서야 상황이 일단락됩니다. 야, 이거 설명을 하면서도 열이 확 오르네 이거.
네, 이곳은 충남 아산의 한 가게인데요. 사장의 손자가 제보한 사건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쯤에 한 남성이 들어와서는 현금통을 몰래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가게 안쪽에 있는 방에 할머니가 있었는데 남성이 들어온 줄도 현금통을 훔쳐간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남성은 또 찾아와서요. 할머니에게 물을 달라, 음료수를 달라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결국 초코 우유를 하나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다시 찾아와서는 이번에는 할머니가 준 우유를 먹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으니까 병원비를 내놔라고 따진 겁니다. 이때까지도 할머니는 현금통이 사라진 줄 몰랐고 이 남성이 도둑인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아하. 이 남성이 계속 돈을 내놓으라고 어르신들에게 폭언을 쏟아냈고요. 다 때려 부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습니다. 와우. 할아버지는 남성을 어르고 달래서 가진 돈을 다 쥐어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내고 나니 가게에 현금통이 없어진 걸 발견을 했고요. 그제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진짜 인간이 이렇게 악랄해도 되는 겁니까? 이놈 얼굴 진짜 공개하고 싶어요. 공개합시다. 예? 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공개를 했을 때 이제 현행법 위반이 준비되어 되니까. 있습니다. 아니 뭐 공개하고 싶으면 꿀떡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아, 진짜. 그리고 현금통도 근처에 있는 건물에 숨겼던 걸 발견을 했고요. 문제는 예. 경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온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어르신 보고 뭐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하겠다, 깽판 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경찰이 이 남성을 데리고 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당연히 잠을 못 잤죠. 나중에 어떻게 됐냐 경찰이 좀 확인을 좀 해보니까 그냥 풀어줬다고 해요. 와우. 왜 풀어줬냐고 하니까 절도죄죠. 현금통 가져간 건 절도죄. 돌아서 막 공갈, 협박죄 그 정도 범죄니까 또 사는 게 부산이라고 하니까 부산 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경찰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단 어르신들 주장이긴 합니다. 걱정되죠. 다시 보복할까 봐. 왜냐하면 겁도 하나도 없어요. 도둑질을 해고 난 다음에 다시 협박하러 들어오는 거 보면 겁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보복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어쩌면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94일생입니다. 제목이 다 얘기해 줍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지금 잘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앞차가 갑자기 휘청하더니 웬 타이어, 세상에. 웬 타이어가 통통 팍! 세상에 어쩌면 좋니, 박 변호사님. 천만다행으로 타박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이 불박 차량 제보자 천만다행인데요. 실제로는 지금 화면만 봐도 아찔한데 정말 몇 센치, 몇 미리 차이로 사실은 조수석의 타이어가 부딪혔기 때문에 아, 조수석. 거기다가 에어백이 터졌어요. 그래서 와. 다행인데 문제는 뭐 차량은 뭐 전손 사고가 난 거고요. 네. 보험회사 통해서 이 새 차를 구매했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18월 19일 날 있었던 일인데 예. 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앞차에 화물차 자동차 바퀴가 빠져서 나온 건데 지금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예비 바퀴가 아니에요. 뭐 트럭 같은 경우 예비 바퀴가 있죠. 간혹 빠지기도 합니다. 저렇게 전속력으로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실제로 달리던 차량이었어요. 예비 타이어가 아니고 아. 그 차량이 실사용으로 쓰는 차량이 빠졌고 그것이 나오면서 큰일이 났었는데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정말 야 이거 보면 소름 끼칩니다. 와. 정말 몇 미리 차이로 정말 아니, 생명이 정비를 왔다 갔다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저 앞에 뭐 트럭도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운전 차량 막 순간적으로 살짝 보면 왼쪽으로 싹 트는 모습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예. 살짝 틀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진짜 차 바꿨어요. 설명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 시어머니와 그 아들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세요. 네, 게으른 남편과 육아에 간섭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사연입니다. 20대 부부인 사연자 부부는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잠이 너무 많아서 아들의 유치원 졸업식도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안 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에게 아내 몰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코인에 탕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꾸짖기는커녕 손자 교육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면서 사연자를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데 학원에 보내라고 성화를 내고요. 최근에 방이 2칸인 집으로 이사를 했더니 애가 어린데 방이 왜 2개냐 필요하냐면서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들을 똑바로 키우니 안 키우니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 사연자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을 서른 먹도록 엄마 치맛바람에 키우셨어요? 어머님이야말로 그렇게 잘 키우신 아들이 이 모양인가요? 이렇게 말해서 대판 싸웠다고 하고요. 와우. 남편과 시어머니와 다툴 때면 사연자만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괴롭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뭐 있겠냐마는 그래도 따져보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오늘은 특별히 2분 패널 연기를 대신 해주겠습니다. 프롬프터를 보면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얘 말하는 거 좀 봐라. 아주 그냥 지 시어머니야 한 번 때리겠네. 너 그거 어디서 배워먹는 버르장말이야? 너 그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나? 시어머니한테 너 아들 교육 잘 시켰어 이 모양이니? 어이? 아이고 이혼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애 교육 퍽이나 좋겠다. 우리 지열이 저렇게 사람 구실 못하는 거 니도 책임이 있다. 맞다면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아유, 그렇습니다. 아니, 드셨어요? 아니에요. 박 변호사님 오늘 마지막 방송 됩니까? 아니에요. 동그라미 봤는데. 자, 들다가 좋습니다. 자, 다음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같은 여자로서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독방 육아하고 돈까지 버는 며느리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어머님이 정말 지열 씨를 생각한다면 먼저 회초리를 드셨어야죠. 왜 아들 못난 거를 제대로 못 가르치신 걸 제 탓을 하세요? 어머님 지열 씨 키우신 거 보니까요. 우리 은배한테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거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X. 아,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아까 O에서 갈아타셨어요. 갈아탄 건 아니고요. 이 말할 게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심하세요. 근데 이제 이혼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좀 고려를 해보십시오. 근데 사실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아니면 뭐 시아버지, 장모, 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할 정도로 사실은 잘 못하고 있고요. 충분히 얘기를 해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필요는 있는데 이혼 부분은 남편하고 부분이니까 한 번 정도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속도 좀 내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일단 그 제보자께서 그 남자 보는 눈이 그 당시에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게을르죠. 경제적인 능력 없죠. 사행심 있죠. 거기다가 어머니까지 시시콜콜 간섭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뭐 본인이 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을 하시는 것도 아이가 어리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때 이혼을 하는 것이 좀 더 사춘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양 변호사님. 이제 경제적 무능력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저 정도면 부양이나 협조 의무, 그러니까 법적인 부부로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는 건요. 벌써 최소한 7년은 지났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 걸 따지더라도 저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어른들끼리 다투는 거를 사실 저는 아이가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알테미수 A님, 모전자전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요. 별빛 가득 최은진님은 이혼해야 합니다.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희진님은 어머님 아들 키우신 거 보니까 육아에 참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군요.